처음으로 홍준표와 이재명이 일단은 한번 스파크를 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홍준표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바로 코앞에 닥친 환난을 보지도 못하고 1년에 4번이나 빚을 내서 추경을 하고 있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 채무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본 예산 심의 뭐하러 하냐. 어차피 계속해서 돈 땡겨 쓸 건데.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반박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 부족이거나 정부의 발목 잡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재명의 무식이 드러내는 발언들이 퍼레이드를 이루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 10명이 1억씩 연 20% 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 원을 빌려서 자녀들에게 주어서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를 보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부모 빚이 10억이 늘어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가요? 부모 신용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재명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과 이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을 이재명이 예를 든 이것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 10명이 1억 원씩 연 20% 이상의 고리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입니다. 부모 한 사람이 연리 10%, 연리 20%라고 칩시다. 부모가 연 20% 이상의 고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대출을 땡겨갖고 오늘날 써요. 이게 잘하는 부분입니까? 이 예가 틀렸어요. 지금 이재명은 예를 잘못 들은 거예요. 자녀 10명이 고금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싼 값에 대출을 땡겨갖고 자녀들에게 주어서 이 빚을 갚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는 정말 거꾸로 든 겁니다. 거꾸로예요. 부모가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아직은 어린 자식의 이름으로 대출 땡겨갖고 지금 쓰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예예요. 대한민국의 예예요. 잘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이랑 맞지 않아요? 이재명의 생각은 뭐냐? 이재명이 자녀라고 한 것은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 부모가 뭐냐? 국가. 이재명은 국가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버이 국가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국가는 어버이고 국민들은 자녀야. 야, 국민들, 애들아, 너네 어려워? 부모가 국가의 그 높은 신용으로 대출 땡겨갖고 너네 줄게. 너네 잘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녀가 어떻게 클까요? 자녀가 막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차 타고 이러면서 대출을 막 땡겨 썼어요. 이 돈을 부모가 빚을 땡겨갖고 부모도 10억의 빚을 땡겨갖고 자식들한테 그걸 갚아줘. 이 자식들이 참 좋은 자식으로 크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자식 교육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 예도 틀렸는데 실제로 이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완전 이런 부모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민은 자녀가 아니고 국가는 부모가 아니에요. 국가가 곧 국민인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미래 세대의 빚을 땡겨서 오늘날 쓰는 것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는 국민이 있겠지만 제 방송을 본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거꾸로 잘못된 예를 든 겁니다. 자, 두 번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빚이 적은 나라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라빚이 적다? 거짓말입니다.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국가 부채를 늘리면 이거 누가 갚냐? 국민이 갚죠.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이쪽에 있는 100원을 꺼내서 왼쪽에 있는 돈을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로 넣는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국가 부채 이거 누가 갚아요? 국가가 갚습니까? 국가가 누군데? 지금 이재명은 국가와 국민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국민인 겁니다. 국가와 국민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빚이 많아.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땡겨갖고 가계부채를 줄여줘야지. 이 국가부채는 누가 갚는데? 국민이 갚죠. 바보입니까?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 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 지원인데, 우리나라는 이전 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 비율이 110%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 소득 지출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선진국을 말하는 거겠죠?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국채가 1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하다. 이거는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을 덜 퍼줘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전 소득 지출이 적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한테 더 돈을 퍼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채가 적은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자, 조선일보에서 2020년 7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국제 기준 적용을 하면 대한민국의 부채는 106.5%다. 40% 아니다. 대한민국의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은 40%다. 이미 40% 넘었어요. 이미 국가 채무 비율, 합리적인 국가 채무 비율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이 말했던 해외는 선진국들은 110인데 우리나라는 40%다? 아닙니다.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 국채 기준과 해외 국채 기준이 다른데 국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우리나라도 106%가 넘는다. 이것도 1년 전, 2년 전 데이터고 지금은 이미 110이 넘었습니다. 이재명도 알고 있네요. 110% 하는 거. 우리나라 110% 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110% 넘어섰어요. 어떡하죠? 이제 아셨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님 이제 아셨어요? 진실을? 네, 북진님, 홍준표의 빚 청산 정책, 이재명의 빚 잔치 정책, 초딩이 봐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홍준표는 빚을 갚는 정치인이에요.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를 할 때 경남에 있던 빚 수천억을 본인이 땅 한 평 안 팔고 갚았어요. 홍준표는 빚을 갚는 정치인, 이재명은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퍼붓는 포퓰리즘 정치인.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을 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꼴이 나도 쌉니다. 아니, 베네수엘라랑 똑같이 하는, 베네수엘라의 차별상 똑같이 주장을 하는 이재명을 뽑아준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베네수엘라 돼야지 뭐. 여의사들이 몸을 팔고 남의사들이 쓰레기통 뒤지는 나라가 돼야죠. 우리나라는. 별 수 있나? 근데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베네수엘라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율티비님, 공기업 부채 등이 모두 빠져 있는데 그걸 숨김.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를 왜 빼는지 모르겠음.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거 국가가 국민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네, 이 선생님, 알기 쉬운 최고의 설명은 비유입니다. 점재명이 일 잘한다고 지지하는 안타까운 분들, 국채를 끌어들여 받는 지원금은
악덕업자들에게 어마무시 높은 이율의 사채를 끌어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말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110% 넘는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은 40%인데 이것도 넘었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1989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국가 채무 비율이 역유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했다. 적정 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 의존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그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냐 아니냐, 그리고 해외 의존도, 대외 의존도가 높냐 낮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를 이재명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경제 지식 빵이다. 제로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리가 없죠. 이재명 같은 사람은. 경제에 일자 무식하니까. 추정 결과를 보면 기축통화국의 적정 수준은 98에서 114%에 달한다. 기축통화국. 달러를 쓰는 나라, 엔화, 일본, 이런 나라들은 110% 돼도 된다. 괜찮다. 이 정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비기축통화국,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적정 수준은 38에서 39% 정도.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 4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그룹 간의 격차가 약 3배에 달한다. 이게 진실인 겁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국 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이 41, 45%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인가요? 아니죠. 대외 의존도가 높나요? 낮나요?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암묵적으로 40%가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미국, 일본, 영국 이런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이 있어요. 돈을 찍어내면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갖고 있어갖고 국가 부도가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 이재명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축통화국을 따라하면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빠지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국 화폐와 국채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 대상이 된다. 그래서 비기축통화국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 106.5%다. 이미 110% 넘어갔습니다. 또 추경하고 하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아셨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진실을 이재명이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전달을 해주길 바랍니다. 뭐 이거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잘 몰랐었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라도 공부를 하고 잘 아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민에 대한 소득 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국민이 낸 세금 국민한테 돌려주는데 왜 뭐라 그래? 아니, 지금 문제가 뭡니까? 추경이 문제야, 추경. 세금 한도 내에서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어. 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 쓴다. 이건 오케이.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하자는 건 뭐예요? 내 한 달 월급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200만 원 쓰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출을 땡겨갖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율TV님, 아프리카 가서 기름 넣고 원화 내밀면 총 맞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우리나라 돈 내밀면 총 맞는다. 부루마블 돈이랑 구분 못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경제 위기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 그럼 무조건 세금 풀고 무조건 빚 땡겨갖고 막 퍼부어.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경제 위기가 왜 오나요? 돈 퍼부으면 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있는데. 올해 경제가 안 좋네? 우리 그럼 미래 세대에 빚 땡겨서 한번 풀어볼까? 하면 경제가 살아나. 이 쉬운 걸 왜 안 할까요?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IMF를 예를 들어요. IMF가 우리나라 국채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려서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 IMF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또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IMF는 우리나라가 공기업의 채무 비율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 공기업이 망하면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메꾼다 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IMF가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IMF가 시키면 다 할 거예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 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 지원을 늘려야 됩니다. 방법은 다 필요 없고 열심히 세금 땡겨갖고 열심히 빚을 땡겨갖고 국민한테 퍼줘야 돼.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나.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례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나? 돈 풀어다 경제 살렸다 하는 사례가 없어요. 뉴딜? 그 거짓말입니다. 뉴딜로 경제의 불황을 이겨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그 옛날에 그냥 그 프레임이 있었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이어트님.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해봅시다. 좌파 프레임에 속은 사람 욕만 하지 말고 개몽합시다. 정말 맞는 말씀 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홍준표 의원님과 보수 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 잡게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떤 국민이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좌파들의 특징 나왔어요. 툭 하면 국민. 내가 말해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게 누굽니까? 제가 지금 한 이 방송만 보더라도 국가부채가 뭔지, 가계부채가 뭔지, 이전소득이 뭔지 이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없다. 이재명은 경제에 대해서 국가부채가 뭔지,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아니라 아예 그냥 빵이다. 경제 능력, 경제적 지적 아예 빵점에 수렴한다. 제 방송만 봐도 이재명이 얼굴이 낯뜨거워질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 웬만하면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지사가 4차 추경을 비판한 저를 향해서 기본적 이해 부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다. 네가 모르는 거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은 경기도의 빚을 늘린 도지사. 홍준표는 경남의 빚을 다 갚아버린 도지사. 누가 정답입니까? 빚을 늘리는 정치인, 빚을 갚는 정치인.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그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이 썩었다고 하면은 미래는 몰라. 10년 후나 20년 후나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오늘 당장 나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재명을 뽑겠죠. 이미 드러난 겁니다. 팩트로, 성과로. 홍준표는 수천억의 경남 부채를 갚은 정치인이었고 이재명은 경기도에 빚을 늘리고 있는 정치인이다.
택해라. 국민들 택해라. 빚잔치 하는 정치인, 빚을 줄이는 정치인,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겠냐.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국회의원, 당대표, 경남지사 등 국정 경험이 25년이나 된 저를 보고 기본적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을 넘어 오욕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한 번 하고 지금 경기도지사 한 번 하는 건가요? 한 10년 했나요? 정치? 본인이 무식하니까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주목을 받아서 어깨가 으쓱해진 모양이지만 지금 민주당에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제1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되니까 어깨가 으쓱해진 것 같은데 문재인식 국정 운영이 지금 베네수엘라 완행 열차라고 하면 이재명식 국정 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 열차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제가 최근에 몇 차례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차베스다. 그 얘기를 홍준표 의원도 똑같이 합니다. 망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베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은 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겁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차베스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파판드레우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룰라다. 포퓰리스트, 극좌 포퓰리스트.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돈 펑펑 쓸게. 요게 문재인인데 문재인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갖고 대한민국의 차베스 이재명 제대로 알고나 비판해라. 말도 길게 안 해요. 유감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잠깐 볼까요? 이 얘기가 지금 중앙일보의 기사로 떴습니다. 무포저터 환장, 홍준표 비판에 이재명 전부 발목 잡나. 어쨌든 일단은 뭔가 모르게 정치 투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율TV님, 이재명이 성남시 부채 많이 갚긴 했어요. 땅 많이 팔았거든요. 땅을 왕창 팔아서 부채를 갚아놓고 나도 그래도 빚 좀 갚았어 라고 변명을 할까봐 지금 율TV님이 팩트를 말해주고 계시네요. 아마 제 방송을 보면 이재명이 야 나도 부채 갚았어 라고 할 건데 그거는 성남시 땅 비싸죠. 성남시 비싼 땅을 많이 팔아서 일부 갚은 거다. 이렇게 미리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자, 이 기사에 이 내용은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고 베스트 댓글 잠깐 볼까요? 일단 화나요가 1200, 좋아요가 50. 이재명에게 화나요가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베스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난 저 좌파들이 제발 지들이 돈을 벌어서 퍼주게 했으면 좋겠다. 니들 돈으로 좀 퍼줘봐. 좌파들 돈 좀 내놔봐. 니들 월급부터 깎아봐. 그러면은 그렇게 공정 그렇게 사회주의 할 거면 니들 돈부터 내놔. 지들 돈은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국민 세금과 나라 빚은 멋대로 막 써댄다. 진짜 못된 자들이다. 문재인, 이재명보다 홍준표가 낫습니다. 생각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컷 이미지가 좀 요즘 세대에 친근하지 않을 뿐이다. 일부 맞다고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발언 찬성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찬성이 671, 반대가 33. 이재명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나대는데 공짜로 국민들 개돼지로 길들이려는 나쁜 놈들이다. 국민들을 나라 돈 퍼줘서 개돼지로 만들려고 한다. 사육하려고 한다. 퍼주지 못해 환장한 거에 한 표 던진다. 이런 게 지금 다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다음 대선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율TV님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수가 적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내용이 이재명과 홍준표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많은 국민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진실을 우리가 널리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홍준표와 이재명이 대선에 붙게 된다고 하면요, 프레임이 좋아요. 빚을 줄이자는 홍준표, 빚을 늘리자는 이재명, 둘 중에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빚잔치 합시다 하는 걸로 국민들이 선택한다고 하면은 어쩌겠어요. 국민들이 베네수엘라가 부럽다는데, 그리스와 브라질이 부럽다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